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올랐지만 오늘 스텔라 루멘이 오르게 된 거는 스텔라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베이스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죠. CBDC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텔라와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로 작업한다. 그래서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 어저께 말한 파운데이션, 비영리 단체를 말하는 건데요. SDF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인프라 모두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러시아 자체 은행에서 정부 주도로 CBDC를 하기로 했고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쓰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각각 하기로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유럽이라든가 독일이 스텔라와 같이 유로비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로 계약했죠. 그래서 독일이 했다면 유럽 전체가 하는 걸로 가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서 SDF랑 같이 협약을 맺었다. 그 전에 남미,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텔라와 함께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일전에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차관은 우크라이나 국가 디지털 통화를 위한 인프라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2007년도부터 CBDC 도입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해 왔다. 국내 가상자산 개발을 하고 또 스텔라 블록체인을 지원하고 스테이블 코인 구현하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화폐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됐는데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IMF와 마스터카드와 같이 IMF 연례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CEO죠. CEO 겸 전무이사, 디렉터인 디넬 딕슨이 거의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DF에 관해서도 많이 말했고 다보스라는 것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데 스위스 다보스 클로스트에서 여는 이제 비영리 단체, 세계적, 지역적, 산업적 아젠다를 형성하기 위해서 매년 모여서 4일 정도 같이 공식한다. 거기에서 나온 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에 관한 연례회의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앞으로 CBDC를 연결하여 주는 홀세일 뱅크 JP 코인과 XRP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XRP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스텔라에서 원하는 거는 브릿지 자산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방금 얘기했던 CBDC와 자산을 연결하여 주는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 스텔라 네트워크를 지금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크립토 마켓 이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크립토 커런시 마켓,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XRP나 스텔라 네트워크 말한 것과 같이 오픈 소스인 것처럼 이 크립토 마켓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점한다. 이제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돈이기 때문에 돈의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산다. 기회는 매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이지 시간과의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못 사면 오늘 당장 내가 이더리움을 못 사면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얘기를 제가 차근차근 소개시켜 드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말하는 앞으로 4만 불이 갈 것이다. 15만 불 갈 것이다. 30만 불 갈 것이다. 많은 예견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XRP가 영원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 SEC, 미국 핀센, Fed, OCC에서 과연 돈의 정의는 머니가 무엇이냐라는 걸 데피니션 어떤 데피니션이 나와야 되냐에 따라서 그 코인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 코인은 비트코인이 35만 불도 갈 수 있고 XRP가 35만 불도 갈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월 달은 아주 중요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달이다. 비트코인과 XRP, 스텔라, 그리고 경제 규모, 비트코인이 얼마나 갈 수 있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어제 그제에서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규모와 그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00빌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600B라고 하겠습니다. 600B 달러 정도 되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삼성전자가 350빌리언 달러, 350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시총은 삼성전자 시총의 2배가 되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00빌리언이고 알라바마가 약간 높고,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텐센트,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 구글이죠.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실버가 한 단계 위죠. 1.4조 달러죠. 이 금액이 USDT 테더가 SEC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아마존 1.6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6,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가 2조 달러입니다. 그 위에가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골드가 12트릴리언 달러, 12조 달러. 골드랑 실버, 비트코인 이 세 개를 비교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금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나? 2017년 거입니다. 숫자만 보면은 비트코인이 41빌리언이니까 이거에 15배가 적죠. 그 말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배 이상 비트코인이 성장했다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금시장을 보겠습니다. 금시장은 12트릴리언 달러죠. 12조 달러. 여기서 금시장을 찾아보면은 8.2트릴리언, 8.2조 달러니까 1.5배가 상승한 거죠. 금시장이 1.5배 상승한 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15배 상승했다. 이 다음 거는 2019년 거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 110빌리언이고 여기가 600빌리언이니까 한 6배, 6배가 성장한 거죠. 1년 사이에. 그럼 금시장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뿐이 이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US 달러와 엔화 그런 걸 비교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럼 비트코인과 크립토 마켓이 어느 선까지 성장하겠느냐. 애플 하나만 보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2조 달러인데 그 전에 작년이랑 좀 전에는 1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보냐면 금시장이 아니라 피지컬 머니를 보겠습니다. 피지컬 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피아트 머니죠. 동전 그리고 지폐, 각국의 나라 중앙은행의 나라의 돈, 이 돈이 34조 달러입니다. 전체가 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67조 달러. 그리고 이 모든 돈을 합치면 86조 달러가 됐습니다. 올 머니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0.6조 달러랑 전체 금액이 86조 달러. 비트코인이 올 머니 전체의 돈을 다 유통되게 하려면은 0.6이 86이 되려면은 150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만 있을까요? 아니죠.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있고 XRP도 있고 6,000개, 7,000개의 코인들이 올 머니를 커버할까요? 그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커버할까요? 피지컬 머니 커버할까요? 아니면 스탁 마켓을 커버할까요? 금시장을 커버할까요? 은시장까지 커버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비트코인이 지금에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물론 한 번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오픈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때까지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2배가 오를 때 XRP는 20배, 200배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XRP가 브릿지 통화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커런시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지금 SEC에서 이걸 막은 거죠. SEC가 이거를 딜레이 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홀트, 스타핑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우리 개미들이 이 시간과 인내를 버틸 수 있냐. 투자를 뭐 1년, 2년, 3년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제 영상을 보고 투자에 참고하셨다는 분들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지식은 생명의 끈과 같은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판단할 근거도 없고 복잡한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트랩, 함정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댓글에서 남겨주신 것처럼 암흑 속에 가려져 있는 거냐. 저희 눈에 안대를 한 거고 저희 입에 마스크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비트코인이 크립토 마켓이 어느 시장까지 커버할 수 있냐. 일단은 여기는 200 빌리언이라고 나왔습니다. 올 커런시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100 정도로 나와 있죠. US 서큘레이션, US 달러가 피아트 머니입니다. USDT, USDC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종이 돈을 말하는 건 이게 순환하는 거를 커버할 수 있냐? 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시장을 눌러버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나 워런 버핏 이런 사람도 이 금시장과 비트코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고 내가 이걸 인정하면은 내 모든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피지컬 머니까지 커버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피지컬 머니는 커버할 것이다. 그리고 스탁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솔로제닉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일부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동산까지 나오면은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을 보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왔나? 200 빌리언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는 600 빌리언이죠. 요선까지는 지금 다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커버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위에 남아있는 거는 일본 엔화, 차이나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파운드는 여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 달러 서큘레이션이죠. 그리고 골드, 비트코인이 모든 피아트 머니를 전명한 상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 저희가 본 거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90 트릴리언. 자, 지금 비트코인이 0.69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18년 1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커져 있지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에스테이트 마켓, 부동산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빚, 대비지어, 대불 비트코인이 커버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35만 불 얘기했죠. 35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트위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자기 객관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한 금액입니다. 자기만의 주관적인 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3만 불을 갈 것이다. 7만 불을 갈 것이다. 15만 불을 갈 것이다. 30만 불을 갈 것이다. 35만 불까지 갈 것이다. 근거를 자료로 했을 때 그러면 35만 불이 된들 부동산 시장까지는 커버할 수 없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드, 페더럴 리저브 뱅크. 페드는 미국 US 트레저리가 아닌 사설 프라이빗 뱅크입니다. 그러면은 위키피디아나 다른 데서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더레이션은 개인 소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그리고 록펠러. 자, 록펠러 하면은 석유 가문이죠. 그 다음에 모건, JP 모건이죠. 모건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 연방 우리가 알고 있는 페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드가 2013년에 유럽에서 다시 뉴욕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을 페드가 달러 시스템, 화폐 시스템, 1970년도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다시 시작으로 해서 100년 동안 지배를 해왔는데,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최근 상황입니다.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있은 후부터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1%도 안 되는 것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죠. 이렇게 된 원인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상황. 이게 페드의 레이트입니다. 페드가 중앙은행이라고 보죠. 그리고 각국의 은행이 있죠. 영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한국에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페드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은 이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조차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빚입니다. 빚. 오늘 너무 많이 찍어내서 지금 빚이 어디까지 왔냐?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여기 그레이트 리세션, 대공황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2008년도에 와서 리세션을 겪고 나서 지금 2020년이죠. 근데 이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찍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국 달러를 찍어내고 또 각국에서 각국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지 않은지 저번에 말했죠. 유통 속도를 잠깐 보면은 화폐 유통 속도를 보면 돈은 이렇게 계속 푸는데 M2죠. M2 본원을 이렇게 푸는데 유통 속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안 풀고 있는 거죠.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어떤 기관이 됐던 돈을 풀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싸게 사고 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렇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이런 돈이 비트코인에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잠깐 보시죠. 파월 의장이 말하는 2%라는 인플레이션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왜 맨날 2%만 말하냐. 왜냐면 3%도 있는데 왜 2%만 말하냐. 2%가 넘어가면은 여기 워닝 존이라고 나왔죠. 2.6%에 다다르면은 항상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도 주식시장 붕괴를 가장 무서워하고, 그리고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나 JP 모건이나 이런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국가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동요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 국가는 끝이 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2.6%가 됐을 때 언제냐?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버블닷컴. 2008년도에 미국 서브 모기지 사건이 있었고 2015년 때는 이때는 돈을 풀어서 다시 반등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온 건데 파월 의장이 말했죠. 2023년까지는 2%로 묶겠다. 그러면 가능한 한 그때까지는 붕괴를 안 시키겠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어떻게 안 시키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죠. 올해는 2021년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점이 얼마나 어려운 시점이고 2021년 12월에서 1월은 1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 저물가 시대가 종료하고 모든 10년 주기, 40년 주기, 100년 주기가 만나는 곳이 2021년이기 때문이죠. 경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공부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